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가맹사업법은 본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4분의 점주님들을 대리해서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이부 신손해의 1.5배를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인용을 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 제공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가맹사업법은 손해의 3배 이내를 본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실제 손해의 1배를 최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가맹점주님들의 보호를 위해서 가맹사업법에 도입되어 있는 특수한 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주들은 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피고는 밀키트 판매점 본사로 원고들인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 제공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피고는 계약 전 왜 본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재했던 브로셔, 또 질문과 답변이라는 서면 자료, 피고의 홈페이지, 그리고 피고 임원의 설명 등을 통해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배송과 관련한 본사 측 설명을 보면 주 1회 배송, 본사 택배 물류 공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배송이 가능하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단품 포장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로스율 0%를 실현했다. 다른 브랜드와 완전 차별되어서 무인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배송을 보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아웃소싱이었고요. 또 비위생적인 제조와 가공, 포장 상태 등을 이유로 1인이나 무인 매장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메뉴와 레시피와 관련한 본사 측 설명을 보면 100가지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고 직영 제조회사와 직영 연구소를 운영해서 메뉴 개발이 120개가 끝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는 100가지 레시피가 확인된 바가 없고 직영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또 마진율과 관련한 본사 측 설명을 보면 총 매출액의 40에서 55%의 마진율이 형성된다. 예컨대 총 매출이 2천만 원일 경우에 800에서 900만 원의 마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실체를 보면 피고가 제출했던 예상 마진율표에 따르더라도 40%가 넘는 제품은 19개 중 5개에 불과했고 이 19개의 제품도 피고가 임의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링 용기와 같은 고정 필수 비용을 제외 시 더 낮아지는 수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채널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서에는 없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제품이 쿠팡이나 티몬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위법사항도 있었나요? 네, 기만적 정보 제공도 있었는데요.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실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및 임금가맹점 현황 문서를 일부 점주에게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요. 일부 점주들에게는 14일의 수고기간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 동업자가 동일 제품을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 주셨나요? 허위 과장 그리고 기만적 정보 제공을 모두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고무적인 것은 재판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실제 원고들이 지출한 개설 비용, 즉 인테리어나 설비, 가맹비 등과 영업 손실의 합계액의 1.5배를 손해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원고들의 귀책도 있고 실제 원고들이 입은 피해만큼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실제 손해의 1.2배가 인정이 된 겁니다. 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 사건도 법원에서 소송 종결 직전에 마지막 기일 판사님께서 본사 측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 1배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때도 못해도 1배는 받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가 됐던 거죠. 1.2배라고 하지만 실제 피해가 1억인 경우에는 1.2배는 1억 2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0.2배가 더 인용된 것이 의뢰인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요약한 최종 준비서면을 내면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을 하지 않도록 집중을 했었고요. 기일 재판부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을 하면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동일 쟁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 점을 실제 저희가 승소한 판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출을 해서 구체적으로 법원에 현출을 했고, 피고 본사의 행태는 이런 앞선 사례들에 비춰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응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할 만큼 위법하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맹 분야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 쟁점에 대한 고시, 심결례 또한 정리 제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고의 위법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 그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서 참 뿌듯했었고요. 의뢰인분들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다고 감사를 표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번 편은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 제공을 한 본사를 상대로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실제 1.2배가 인용된 판례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